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뷰 CES 서울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CES 2021 서울과 함께하고 있는 아나운서 김세진입니다. 2021년도 CES는요, 지난 1월 11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14일까지 나흘 동안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에서 개최가 됐는데요. 그 생생했던 현장을 바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요, 서울시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서울디지털재단과 에이빅뉴스 코리아가 공동으로 주관하는데요. 오늘 행사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그리고 국내외 미디어, 그리고 참여 기업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CES 서울시는요, 서울관을 조성하고 서울 소재의 혁신기업 15개 업체와 함께 CES 2021에 참가를 했는데요. 또 이 시기에 맞춰 이 서울시는 라이브 CES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나흘 동안 조회수가 무려 15,000회 이상을 기록을 했고요. 또 별도로 마련된 이 smartseoul.net 웹페이지에서는요, 1만 명 가까이 되는 이 접속자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서울시 공식 유튜브에서는요, 이 라이브 CES 서울을 여전히 관람하실 수가 있고요. 또 smartseoul.net 웹페이지에 가시면 이 서울관 참여 기업의 정보를 아실 수 있으니까요. 아직까지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은 꼭 한번 방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리뷰 CES 서울 이 행사에서는요, 총 3개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 첫 번째 부분으로는 CES 2021 미래를 얘기하다라는 프로그램이고요. 3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지난 CES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 CES 2021 서울을 말하다에서는요, 이 전반적인 CES 2021에 대해서 그리고 국내외 미디어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이죠. CES 2021 참가 기업 톡톡에서는요, 이 서울관 전시에 참가했던 기업들의 성과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리뷰 CES 서울 그 첫 번째 시간이죠. 미래를 이야기하다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리뷰 CES 2021 서울 첫 번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1 미래를 이야기하다 진행을 맡게 된 최지영 교수입니다. 오늘 리뷰 CES 서울 첫 번째 세션에는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지난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김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예, 지난번 저희가 CES에 있기 전에 하루 전날 이렇게 토크를 나눴는데요. 사실 이제 그 뒤에 지금 CES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아마 책상에서 모니터로 다 보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먼저 CES에 대한 소감 먼저 보신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시죠.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네, 사실 뭐 크게 원래 생각했던 거에서 벗어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디지털로 진행을 확실히 하다 보니까 그 전시 부분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원래 CES 하면 온몸으로 느낀다는 표현을 하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아무리 디지털 전시관이 있다고는 해도 그 디지털 전시관들의 형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지원한 플랫폼 자체가 그런 공간감이라든지 뭐 경험을 갖다가 증폭시키는 것이 좀 부족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함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다만 미디어데이라든지 이제 컨퍼런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 장점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미디어데이나 컨퍼런스 같은 거 들어가서 좀 보기가 쉽지 않은, 또 굉장히 붐비고 뭐 이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되려 디지털화 되면서 지원되는 것들도 많고 해서 그 이제 미디어 형태로 나와지는 어떤 그런 컨퍼런스 종류들, 이런 것들은 좀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 올 디지털로 다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디지털을 계속 적용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가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디지털 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을 잘 생각을 해서 나가시는 기업들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미디어데이나 컨퍼런스 쪽 디지털 쪽으로 갔을 때에는 그 관련된 부분들을 잘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전시 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어떤 플랫폼을 활용을 하든지 다른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김재 부사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비슷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원래 이제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오프라인 CES는 우연의 발견의 기회가 있거든요. 발품 팔면서 이거 괜찮네? 라고 해서 그렇게 딱 얻게 되는 게 있어요. 얻어 걸린다고 표현하는 거. 근데 지금 온라인은 얻어 걸릴 게 없어요. 내가 명확하게 인지하고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냥 평면 화면에 쫙 나열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구조에서 우연의 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친절하지 않았다.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온라인이 참 멀구나. 어쨌든 CES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온라인을 잘하려고. 그래서 저도 지난번 우리 논의하면서 MS 팀즈를 잘 선택을 했다. 아마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개발 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영업체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시업체가 상품을 등록하고 솔루션을 소개하는 영상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잘한 곳도 있고 아까 이제 미디어 쪽 관련된 부분은 잘했는데 그 외 업체들은 좀 중구난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가 너무 없고 실제 잘 포장을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식상하고 뭐 그런 부분도 두 번째 좀 단점이었던 것 같고요. 세 번째 부분은 사실 CES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흥행이거든요. 상품을 알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 노출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맺어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이렇게 그런 CES나 MWC, IFA 이런 전시회 가면 이제 왁작지껄한 그런 느낌이 좀 안 보이죠, 전혀. 그리고 제가 이렇게 느낀 것 중에 이게 중간에 보게 되면 콘셉트 제품하고 실제 제품을 구별을 잘 못하겠어요. 이게 콘셉트 제품인가 아니면 실제 이게 나온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우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고요. 혹시 이번 전시회에서 뭐 이렇게 새롭게 보신 거 그래도 이번에 새로운 시도니까 저는 뭐 교수님 가끔 레아 얘기도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렇게 새로운 어떤 시도들은 좀 보셨어요? 저는 이번에 그 미디어데이 컨퍼런스에 나왔었던 여러 기업들 이야기가 제일 좀 하고 싶었는데 이제 컨셉 포맷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준비를 엄청 잘했죠. 삼성전자가 준비를 잘했다는 게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포맷이 나왔으면은 디지털 포맷에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거길 찍은 스튜디오 자체가 영화 셋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롱테이크 샷을 이용을 해가지고 찍었잖아요. 아마 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롱테이크 샷을 통해 가지고 찍어 나가면서 굉장히 서사적으로 시나리오를 잘 엮어나가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셋업을 해서 뭐랄까 디지털 환경의 컨텐츠 자체를 완전히 그 문법에 맞게 준비를 한 그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기업들은 좀 뭐랄까요 이렇게 기존에 오프라인으로 했었던 방식을 그냥 디지털로 송출한 느낌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서 약간 이게 나중에 디지털화가 됐을 때 또 3D라든지 또는 뭐 이제 보는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쨌든 삼성전자가 준비한 것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는 저런 방향 혹은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라든지 뭐 이런 3D 익스피리언스 쪽 관련된 거하고 뭐 웹하고 같이 결합하는 방식을 쓰든지 인터랙션을 넣는다든지 그러니까 단순히 중계하는 쪽이 아니라 인터랙션과 이제 사람들의 어떤 그 경험 같은 것들을 충분히 고려한 준비를 하면은 그래도 지금 뭐랄까 지금은 처음 한 거니까요. 사실은 그냥 우리도 옛날에 교육 같은 거 할 때 제일 먼저 시도는 오프라인으로 하던 거 그냥 송출하는 방식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만 해가지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제 그런 거 나오듯이 다음부터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근데 온라인이 좋은 게 그래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이제 30일 동안 또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활용을 해서 압축이라든지 뭐 디지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지 되게 많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 참관객 입장에서 또 얻을 것도 되게 많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가 항상 지난번에 예상했던 것 이외에 뭐 좀 새로운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나누셨는데, 제가 이제 새로운 거 발견한 거는 기술 쪽보다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쭉 소개된 상품들이 몇 가지로 이렇게 엮이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집에서의 보안 관련된 기기들이 좀 많았던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알로라는 회사가 원래 카메라 만드는 회사인데 방범 카메라. 근데 그 알로에서 초인종을 만들었는데 그 언택트 초인종을 만들었더라고요. 누르지 않고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나 앞에서 서성이면
이제 그걸 잘 감지를 해서 방문자인지를 잘 감지를 해서 띵동하는 자동 그런 것들도 방범 쪽 관련된 부분도 눈에 띄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헬스케어죠. 근데 헬스케어가 저는 치료 쪽보다는 주로 사람들이 스스로의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상품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집에서 B2C로 개인이 내 건강을 잘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보조 액세서리나 관련된 장비들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띄었다는 게 두 번째 시사점이고 세 번째는 어쨌든 모든 게 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온라인과 관련된 서비스, 온라인과 관련된 솔루션, 온라인과 관련된 촬영 장비, 그와 관련된 기기들과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좀 많이 소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이 기존 이제 CES 보던 때와 달리 좀 주목해서 봤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준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긴 지난해에 하고 좀 달라진 게 이제 살균 로봇 하고 그 스마트 마스크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마스크가 CES에 나올 정도가 됐네. 스마트 마스크 계열은 한 회사가 아니라 여러 군데서 내놨죠. 그리고 LG 같은 경우에도 제품을 제대로 선을 보였고, 그리고 프리뷰할 때 없었던 걸로 좀 이제 좀 초점이 맞춰진 거 한 개가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만 하더라도 처음에 이제 프리뷰할 때 20개였는데 끝나고 나서 27개가 됐거든요. 7개가 이제 늘었는데 그 중에 한 굉장히 메이저 섹터 중에 하나가 반려동물 관련된 게 여러 개가 베스트 이노베이션 되면서 하나의 섹터가 돼버렸어요. 이것이 코로나19하고 관계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스마트띵 스페이시라 그래가지고 여러 개 결합한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림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한 이 두 개 회사 정도가 더 반려 그 동물하고 관련된 것이 다 또 새롭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전 옛날보다 우리나라도 좀 그런 경향이 있지만 옛날보다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집에 이제 좀 박혀 있어야 되니까 동물들과 관련된 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테이크 케어 해주는 어떤 잘 돌봐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된 이슈. 그래서 이제 people, society, environment, 이제 사람과 사회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제기를 하고 이야기하는 기업이 크게 늘었어요. 예,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0분 중에 10분을 거기 할애를 했고 그 다음에 뭐 LG전자도 그랬고 상당히 그 관련된 얘기들 굉장히 많이 했고 MS도 완전히 MS도 완전히 그런 방향으로 갔고 리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그렇죠. 나왔었고. 예, 그리고 에너지 관련된 거라든지 뭐랄까 메시지와 모토 자체가 저는 이게 제일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그 전에 교수님이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그렇죠. 것 같은데 프리뷰 때랑 똑같죠. 근데 그 정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메인 뭐랄까 전에는 우리가 이런 혁신적인 기술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뭐랄까 부록처럼 약간 뒤에 이런 것도 좀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그게 아니라 이제 전면에 내세우는 느낌? 그게 좀 그냥 키워드로 요약하면 딱 지금 말씀하신 게 홈코노미 시장의 성장과 그렇죠. ESG 경영의 대두 이렇게 요약될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게 코비드 19에 대한 영향도 그게 크고, 뭐 절대적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 이번에 이슈는 이제 그런 걸로다. 네. 저는 우리나라 기업의 이 활약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좀 남달랐다라고 하는 생각인데 물론 이제 중국이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뭐 2등도 되기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퀄리티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베스트 이노베이션 어워드 중에 그 앱만 가지고서 한 그 베스트 이노베이션을 받은 외국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게 간질 관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냥 앱 같은 거를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CES의 베스트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좀 느끼신 바? 저는 눈여겨본 게 웨이닐스 벤처스. 거기서 나온 상품도 참 독특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19에 또 저는 수혜주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있는 시간이 늘다 보니까 예전보다 OTT 동영상 시청 시간이 많이 늘었다고요. 사실 텍스트로 된 것들은 사실 쉽게 안 보거든요. 너무 길고 지루하고. 근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기존에 있었던 텍스트를 추출을 해서 그걸 요약으로 정리를 하고 그걸 동영상으로 만들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텍스트를 쉽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솔루션이죠. 이런 것도 주목받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목소리를 사람의 제 목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해서 제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한 것처럼 변환해서 보여주는 그런 솔루션 그런 것들도 타임캐스트하고 그런 것들도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제 눈에 좀 들어왔습니다.
뭐 우리나라 기업 중에 뭐 이렇게 특별하게 보지? 일단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은 뭐 진짜 이번에 주인공이었다고 생각할 저도 정도로 삼성, LG가 예. 워낙 탁월하게 그렇죠. 잘 진짜 던졌더라고요. 와 이거는 이제는 진짜 메인으로 올라갔구나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 그걸 빼고도 스타트업들 중에서도 재밌는 것도 되게 많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는 서울관에서 나가기도 했고 그다음에 거기 나가기 이전에도 한두 차례 정도 저하고 좀 멘토링도 했었던 기업이 하나 있는데 누비랩이라고 있습니다. 누비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나중에 특히 코로나19 이후 이런 지속 가능한 사회 같은 거를 볼 때에도 되게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냐면 이제 카메라 이용한 AI 기술인데요. 그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잔반 같은 것도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공급해야 될지도 보고 해서 보통 이제 B2B 쪽이나 아니면 어떤 카페라든지 아니면 식당 같은 데에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종류의 솔루션인데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 이미 쓰이고 있고 과학적으로도 증명 많이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그 지속가능 보통은 이제 칼로리라든지 개인 같은 것들 이런 쪽으로 많이 갔었는데 이렇게 음식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노베이션 어워드까지 받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진짜 뭐랄까 사람들 CES에서 선정해 주는 어떤 그런 기준에서도 다소 옛날보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해줬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반가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은 스폰서 위주의 어워드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실은 그런 것들이 좀 더 폭이 넓어진 형태가 되네요. 저는 GS 칼텍스의 그 드론 정류장 보고 아주 야 이거 상당히 본인들이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주유소의 변화라고 생각되고요. 이번에 아무래도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게 갔다 오고 난 이후에 또는 보고 난 이후에 기업들에 우리가 이제 항상 이게 권장하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뭐 그거에 대한 사후 관리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좀 우리 기업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 저는 좀 디지털로 되면서 실망스러운 점도 있긴 했지만 올해 좀 역사적으로 좀 변곡점 같은 걸 느낀 사건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게 이번에 이제 키노트가 여러 개 있었지만 일단 구성이 되게 재밌었던 것이 제가 전부 다 찾아봤는데 키노트 연사가 10분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성이 5분, 남성이 5분이에요. 5대5 정확하게. 그 다음에 패널 스피커까지 다 합치면 18명이거든요. 근데 남성 9분, 여성 9분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5대5를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CTA가 굉장히 이제 성과 관련된 평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는구나. 이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좀 많이 느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인상적이었던 키노트 2개만 꼽으라 그런다면 이제 AMD 리사수하고 그다음에 GM의 이제 메리바라 이 두 분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AMD 리사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실 진짜 살짝 소름 돋은 사건이 좀 있었는데 뭐 리사수야 뭐 요즘엔 워낙 뜬 사람이니까 뭐 키노트 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지 않았는데 AMD의 성과를 쭉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큰 성과를 내기까지는 진짜 엄청나게 좋은 파트너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파트너를 부르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파트너가 지금 온라인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제 불러보겠으면서 딱 불렀는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고 제품 책임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그때 좀 그리면서 이제 로고가 정확하게 AMD 마이크로소프트가 딱 뜨더라고요. 두 개가 동시에 양옆으로. 이게 이제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 하면은 CES 하면은 지금 50년이 넘는 역사에서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쇼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도했었던 쇼였거든요. 근데 여기에 항상 2인자처럼 따라왔던 회사가 인텔이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 인텔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윈텔. 그랬는데 인텔이 키노트에 쓰지 못하고 AMD가 쓴 자리에서 두 기업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대체되면서 이렇게 나온 걸 보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한 시대가 변천되는구나 하는 거를 그냥 확 느껴가지고 그게 일단 제일 큰 그 어떤 감회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던 이벤트였고 두 번째 GM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진짜 30종 가까운 2025년까지 30종 가까운 전기차 라인업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드론 같이 생긴 이제 에어로모빌이라 그러죠. 또는 이제 UAM이라고 부르는데 이거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 관련된 제품을 발표를 하면서 이게 사실 2020년에 현대자동차가 발표했었던 것들에도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때는 욕을 많이 먹었어요. 현대자동차가. 왜냐하면 너무 공상과학 같은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걸 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GM이 발표한 내용들을 보고 최근에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는 그 추세를 보면은 이게 진짜 이제는 컨셉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될 거라는 나름의 확신 이런 것들이 좀 생겼고 특히 에어모빌 같은 경우에도 상당 부분 근미래에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정착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특히 모빌리티하고 스마트 시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예상보다 더 빠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사실은 들었습니다. 콘셉트카를 얘기하면서도 그 미래에 대한 투자나 네. 구현에 대한 시기까지 못 박은 정확하게 거 보면, 못 박았죠. 예, 못 박은 거 이게, 보면 이게 크죠. 큰 거. 예, 2025년이라고 하면 4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냥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서 동시에 플랫폼을 전부 공개를 했어요. 이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eGMP라고 그래서 전기자동차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신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건데 GM도 거의 비슷하게 플랫폼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레디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LG화학하고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좀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그 옛날에 그 자동차 기업들이 나와서 이런 미래가 될 거예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도 수혜를 받는다고 LG 화학에서 배터리 그렇죠. 공급한다라고 네. 제가 얘기를 네, 들었고, 네, 맞습니다. 저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중국 기업이 TCL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네. 나중에 보니까 구글하고의 그 네. 협력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서 네, 네. 사실은 TCL이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 화웨이 다음에 제재 받을 수 있는 중국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했는데 네. 미국 기업하고 이게 제휴를 얘기하니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중국 변수는 아직도 좀 우리가 좀 알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워낙 정치적으로 이렇게 그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또 미국이 또 새 대통령이 왔으니 그 뒤에 또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겠고 지난해 1,300개 넘는 기업이 왔다가 지금 한 200여 개 정도가 온 것 같은데 참 그런 부분도 아쉽긴 합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일본이 쫓아오고 중국이 쫓아오는 거기서 일본은 한 100여 개 정도 나온 것 네, 같더라고요. 일본은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느낌이 좀 계속 나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생각이 프랑스 기업이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약진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뭐 MWC든 IFA든 아니면 CES에서도 이렇게 보면 세 번째인가요?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정도 되는 기업들을 내보냈던데 우리한테는 뭐 좋은 경쟁자기도 하지만 상당히 주의 깊게 봐야 될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도 네이버 같은 회사하고도 굉장히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큰 기저에는 사실은 뭐 문화적인 독립에 대한 생각들, 기술에 대한 독립에 대한 생각들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플랫폼화가 진행이 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사실은 미국 기업 중심으로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묻혀갔잖아요, 사실은. 그랬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좋은 솔루션과 좋은 어떤 소리를 내겠다. 이런 거에 대한 의지 같은 게 좀 익히는 것 같아서 다른 나라들보다 좀 더 완고하게 하는 느낌? 프랑스가 좀 그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부사장님 뭐 부사장님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소셜을 하는데 그 LG의 레아 보셨잖아요. 네. 저는 약간 좀 섬뜩하긴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뭐 사실은 이제 초보적 수준이죠. 예. 비슷한 시기 작년 CES에서 사실 삼성전자가 네오를 소개하면서 사실 주목을 많이 받았죠. 그건 정말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고품질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비교를 하면 사실 외형적으로는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긴 하죠. 하지만 실제 구현되어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모습 또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야, 얘가 어쨌든 진화가 속도가 빠르구나 이런 걸 느꼈고 두 번째는 사실 중요한 건 둘 다 제조업체잖아요. 근데 이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소프트웨어로 구현된 거니까. 근데 이게 결국 하드웨어와 결합이 돼야 돼요. 실제 우리가 만질 수 있어야 되고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현실 공간 속에서 그런 변화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 흔히 말하는 빅테크 기업이 갖고 있지 못한 하드웨어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 AI가 거의 입혀지게 되면 정말 상품성은 엄청나게 커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런 그 레아 같은 아바타, 일종의 이제 버추얼 아이돌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런 친구들의 활약상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 이제 뭐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신한은행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서 함초롱이라고 또 그런 이제 딥러닝 가지고 만든 그런 아이돌이 홍보대사를 맡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레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제 좀 어색해 보였던 이유는
아주 리얼리티가 높은 쪽의 3D 그 캐릭터를 만들기보다는 3D 기술에다가 딥러닝 기술 중에서 음성 합성하고 그다음에 연출 관련된 것들을 결합한 방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상업적으로 활용하기 좋게 했기 때문에 일부 부분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확실한 거는 그런 그 일종의 그 버추얼 캐릭터들을 실전에 투입할 정도로 그 기업도 과감해졌고 사람들도 그런 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저 자체도 이제 향후에 얼마 안 있으면 이 가상 공간에서 가상의 아바타와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세계가 오겠구나 이런 섬뜩한 생각을 다 좀 사라질 수 들었습니다. 있죠 우리가. 실제로 저도 최근에 이제 이런 거 CES 브리핑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그냥 가상 공간에다 3D로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면은 그리고 메타버스라고 그러죠. 메타버스 자체를 잘 만들고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도 지속적으로 좀 많이 등장하고 있어서 좀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세대가 또 다른 세계가 열리지 않을까. 뭐 이런 이게 보면 사실 그릇과 컨텐츠는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AI와 관련된 그런 홀로그램이나 버추얼 공간에 있는 거는 그걸 평면화된 형태의 기존 모니터나 혹은 작은 화면의 스마트폰 앱으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거에 맞는 그릇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지금 교수님 터미널 이야기했던 디바이스가 중요하죠. 메타버스 플랫폼이고 네. 메타버스 플랫폼이 본격화되면 그 안에 이제 요소로 필요한 여러 가지 하드웨어, 더 나가서 아까 이야기한 AI 캐릭터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와 관련된 솔루션들이 각광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사실 지난번에도 우리 논의했던 것처럼 온라인으로 변화한 CES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케팅 방식이 바뀐 것 같아요. 예, 그 실제 파트너들과 만나고 또 미디어 대상으로 PR하는 방식 자체가 기존의 오프라인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고 새로운 역량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CES가 끝나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히려 아까 교수님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번 CES 가장 큰 강점은 끝나고 나서 돌아왔지만 다시 볼 수 있거든요. 미리 보기를 통해서 30일 동안 계속 볼 수 있고 끊임없이 계속 회자될 수 있거든요. 그 기회를 잘 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도 CES 홈페이지에 다시 들어가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예, 그렇죠. 저동안에도 이제 이번에 CES 참관객이 되게 적어졌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 한 17만 명이 넘었는데 올해는 10만 명이 안 되거든요. 확 준 거예요. 실제 주변에 이번에 CES를 유료로 가입해서 등록한 사람들도 방문을 거의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오히려 부수적인 유튜브나 다른 또 CES를 소개하는 미디어들 그런 데에서 CES의 소식을 듣고 그럼 한번 가볼까? 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들어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 측면을 보면 후속으로 지금 CES에 참관했던 기업들이 해야 될 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다. CES에 소개된 관련된 영상이나 우리 참고 자료, 컨택 포인트를 어떻게 더 많이 주변에 알릴까? 그걸 알리기 위해서는 유튜브의 활용 방법, 더 나가서 이제 블로거라든가 또 다른 미디어의 활용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저도 그 관련된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디지털로 가다 보니까 디지털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큐레이팅을 하고 그거를 접목시켜가지고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가치도 되게 많이 상승하는 것 같고 전에는 영업에 가까운 어떤 후속이 많았잖아요. 영업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후속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것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이제 후속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미디어와 관련된 소스들이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또 한 가지는 이제 타겟이 누구냐에 따라 가지고 유튜브를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블로그도 쓸 수도 블로그나 미디어를 쓸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뭐 쇼폼 미디어를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생각보다 그 CES 그 자체에서는 방문객이 적었을지 몰라도 널리 알리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틱톡 같은 작은 쇼폼 미디어에다가 이제 CES 관련된 조각을 간단하게 해가지고 올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CES 일부 중에 하나는 뭐 5만 뷰 이상 터지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거기 직접 가서 못 봤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 B2C 타겟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보게 만드는 그런 가능성은 많이 열려 있어서 잘 활용하면 더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근데 미디어 역량이 되게 많이 좋아져야 돼요. 우리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게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바뀌었을 때의 또 다른 대처로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우리가 좀 아쉽지만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좀 쉬운 전망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백신과 함께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가장 큰 변화를 겪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1월 달이라 1월 달이라서 약간 좀 위험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올해 이렇게 진행된 것들을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 아마 오프라인 행사는 복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아마도 제 예상은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디지털 일부하고 오프라인 섞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전시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고 미디어 쪽이나 이쪽이 좀 디지털이 좀 더 많이 된다든지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적절하게 준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생각이 약간 디지털이 약간 업그레이드 될 듯한 느낌은 나는데 부사장님께서 또 한번 말씀 나눠주시죠. 만약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망할 것 같아요. 확실히. 올 디지털 업그레이드 안 되고 지금처럼 하면 안 될 것 네, 같아요. 완전히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작년 이전에 CES는 오프라인의 비중이 한 90% 정도, 그리고 10%가 온라인이었다면 올해는 이제 거꾸로 됐죠. 어쨌든 오프라인에서 촬영 같은 것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10%, 나머지가 온라인이 90%였는데 내년도에는 오프라인의 비중이 한 30-40% 이상 오르지 않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CTA가 가지고 있는 온라인 역량 가지고는 도저히 이거를 오프라인만큼 아니면 오프라인의 반도 채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완전히 흥행이 실패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아까도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라인에서 컨퍼런스를 잘 운영하는 운영 역량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걸 CTA가 1년 동안 다시 커버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고 오프라인을 어떻게든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움직여야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이브리드가 돼서 대충 한 5대4, 5대5, 한 6대4 정도 규모로 그렇게 하이브리드가 돼야 좀 컨퍼런스가 차별화도 되고 계속 앞으로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아쉽지만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감해야 될 거고요. CS 2021 리뷰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년에는 꼭 오프라인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 순서는 이 미디어가 바라본 CS 2021 그리고 서울관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 서울 디지털재단과 공동 주관하고 있는 에이빅 뉴스의 최지훈 사장님 자리에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이 CS를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직접 가질 못했어요. 저만큼이나 굉장히 아쉬웠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사실 연례 행사처럼 CS를 이제 가고 있는데요. 네. 10년 정도 갔는데 올해도 원래 이제 가야 되는 그러니까요. 상황인데 못 가서 네. 좀 아쉽긴 하지만 또 그래도 간접적으로 여기서 접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행사는 또 얼마나 뜻깊으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가 나중에 또 시간을 내서 네, 들어보긴 할 거지만 네. 어쨌든 이번 행사가 굉장히 저는 온라인으로 좀 특이하고 이색적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리뷰 행사에 특별한 손님을 또 모셨다고 네,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께서 직접 네, 제가 소개를 소개할까요?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번에 특별 세션으로 프랑스의 이제 유명한 테크 스타트업 매체 르카페드긱, 뭐 불어가 제가 잘 안 되긴 하지만 그러네요. 네, 거기에 이제 레버 터버넌트라는 네. CEO가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르카페드긱은 이제 프랑스의 테크 스타트업 매체인데 아무래도 전 세계 글로벌 행사 CS를 포함해서 다 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서울관에도 와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에이빙 뉴스하고는 아주 오랜 시간 같이 친목이 좀 있겠네요. 저희랑 안 지는 5년 이상 됐고요. 네. 사실 만난 것도 CS에서 만나서 또 한국에도 저희가 초청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네. 오늘 리뷰 행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영광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한번 불러주시죠, 직접. 레오! Yeah. Hi, Leo. This is Giselle. How are you? Hi, Annyeong. I'm great. I'm great today. Here it's morning in France. I'm in Paris today. It's very bad. I cannot come to meet you today, but we do. I know. Well, did you have breakfast? What time is it there right now? It's 9 in the morning, and I have my cup of coffee. My local. Well, It's early to do a conference like this, but it's fine. We do it.
So I heard that you have been to Korea before. Have you? Yeah, thanks to Abigios and Joseph, I've been many times, I would say, to Korea and Seoul and other cities. I came every time for like conferences, like today, and to discover some great startups in Korea, and to meet the startups, to meet the organization and see the concept. I I had see. many chance to come in Korea. It was good. Some great innovation there. Well, next time, hopefully I get to see you as well when you Yeah, I visit hope Korea that. again. I hope next time we're meeting on real life, not on Zoom again. When COVID situation is gone, okay? Yeah, exactly. All right. Okay, I heard that you have prepared a great special presentation for us. That's true. That's very true. I made a whole presentation about CES and startups there, like around the Seoul pavilion, and I prepared that. So maybe we can watch that. All right, I'm very excited. Will you please go ahead? Yes, perfect. So let's go. Hi, Anyoung. What's up, everyone? How was your CES 2021 experience? It was strange for me as it is purely online. I miss meeting all the great people attending. This is Leo from Le Café du Geek. I'm a French high-tech journalist and startup reporter. I came many times in Korea to attend startup show, and I'm in charge of a total of 4 media in France, mostly covering the tech in general, and I am also a reporter for my new media dedicated to startups. This one is in English and is simple to find, startupworld.tech. I launched it a few months ago and I try to speak about Asian and Western startups. I also manage an influence marketing agency, and I am in fact very aware of the tech activity in Seoul and other South Korean region. Thanks to having news, I've been many times to startup shows in Korea and I've been judge and speaker. A great experience every time with a lot of discovery. Let's talk about 2020 for an instant, a strange year, a new world that we will have to live with it. Let's stop the negativity. What was cool in 2020? In 2020, we got some great tech. Some cool products went out and the world turned to a more digital version. And that's great for us in some ways. Foldable first smartphone are getting better and better. Samsung shows us some great idea with the Flip, the Samsung Z Flip, for example. And I can't wait to get back to a flip phone for my daily life. I really miss that. Online meeting also grows a lot and it offers the possibility for people to meet anywhere in the world. Yes, it's missing social aspect, but it offers great opportunity for the future and a digital normal life. Work from home is going to be the norm. Everyone is going to work at least few days per week outside of the office. It's great in many ways. Less transportation, less stress, and more productivity. CES 2020 was a great show. I got a chance to visit the Seoul booth and meet some great startups. It was a pleasant experience to visit the Seoul pavilion in CES 2020. I came with some YouTubers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to make them discover the cool trends. It was a very busy but very interesting time, with great meetings and cool events. I got excellent memories from CES 2020 and I wish for offline conferences to come back as soon as possible. Meanwhile, CES 2021 are clear limits. It was better than other events, but also lacked concentration compared to offline events. It was not easy to examine the 2000 exhibition hall. The companies in front of the alphabets had an advantage. To compensate for this, the American Consumer Technology Associate, CTA, allowed visitors to search for exhibition hall focusing on corporate names and major products. However, users can search for innovative products only when they know what they are. Although it provided a list of notable companies, it was very, very limited. It repeatedly exposed similar businesses. So in resume, only big startups, only big tech companies have really participated in CES this year. They did, like every year, some press conferences and announced the latest product by email and etc. For the rest, some companies try to get the most of CES, and especially some startup group, like the Seoul government.
we're also able to showcase more and get the most of it. But let's talk about Seoul in a bit. CS21 was not that bad. Not everything is to forget. Some great tech were announced and we still had the chance to discover cooler concepts, like every year. This year, I think there are a few big trends to keep an eye on. There are those concepts, but there were also very cool processor news with imminent release dates. AMD, Intel, and Nvidia all announced components that could make up some really great laptops, especially gaming laptops. And since this is CS, we saw the state of the art for television move forward once again with mini LED and brighter OLED, etc. I have to say, with TVs in particular, I'm gratified to see tech companies competing on straight up pictures quality via higher contrast and HDR instead of merely higher pixel count and I don't know, 3D or curved screen, etc. There's HDMI 2.1 in the world and all the features attainable. Wait for the reviews, of course, but my guess is that if you got a TV with some might on it, there will be a great year to upgrade it, and you will be stunned by the improvement in quality. TV is also going toward the 8K trends, with more than 1 million 8K TV expected to be sold in 2021. The market is growing and is going to be in every household soon. The thing about this year's virtual CS is that there were simply fewer startup trends to pick from. We had nearly as many big announcements as usual, but we didn't have the odd corner to the show floor where we find diamonds in that very rough convention center. Walking through a convention center was missing for everyone. The Seoul Metropolitan City started its participation in CS in January 2020 and has won outstanding awards from some companies, which also led to business partnership and exports. In CS 2021, I saw the Seoul Pavilion, and I have witnessed th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he company were doing many things related to global tech trend and innovation. Also, the CEO of the CES, Gary Shapiro, and Plug and Play attended the live online conference with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last week, made a great significance to the show and highlighted the venue. Also, the IR program, which the company held for the global investors, seems to be very well organized, in the sense that the direction which CS 2021 was directed toward and the direction which the company were heading towards matched well. The city is now preparing to participate in CS 2021 on the theme of Connected Seoul. Thus, with 15 of its most innovative companies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smart city industries. 15 startups were showcasing at CS 2021, and let's talk about them. First, in the Smart Eco category, we got the 5 competitors: Internet, Pro9, Scara, Piquant, and Nuvilab. Internet is EG service that helps users manage electricity more efficiently with PLC-based smart metering system. A startup for the future that we have to keep an eye on. Pro9 participated in the Seoul Korea Pavilion in CS 2021 to present VoltKit, free voltage charging technology. The Pro9 VoltKit is a technology that can charge all electronic devices regardless of the voltage. VoltKit technology can convert 110 and 220 volt AC type power supplies to DC type, which is low voltage and current type, and can raise it to high voltage of 15 volts by receiving a low voltage of 5 volts in input. Piquant participated in CS 2021 to present a spectroscopy technique that solves the noise problem. Spectroscopy is a personalized light-based component analysis solution that can measure any substance down to the molecular level, regardless of its solid, liquid, or gas form. However, there is too much noise during this measurement process, and it's too big and too expensive. As a result, Piquant has developed a unique noise cancellation technology that distinguishes and suppresses signal from noise, and has improved the signals from noise ratio to 48,000 times. Nuvilab is an innovative startup that was showcasing last year at CS 2020 already. Nuvis can analyze food in less than 1 second with AI and big data technology. It gives feedbacks on your food intakes
and usage. In the healthcare category, we find 5 other startups as New Eyes, MediWave, EverX, Redesign and AlgoCare. I am not a healthcare specialist, so I must remember the most user-oriented solution of this category, to be honest. I hope you won't mind me. MediWave attended to present Dr. Noon, its integrated artificial intelligence solution for the diagnosis of eye disease and the prediction of vascular disease. Dr. Noon is an all-in-one AI software medical diagnosis device that integrates ophthalmic camera, AI, and medical interlink boards. It examines and analyzes fundus image through an integrated database that includes clinical classified ophthalmic disease, cataract, glaucoma, macular degeneration, diabetic, etc., and systemic disease like cardiovascular disease, renal function, diabetes, and many other diseases like this. My family is suffering glaucoma since multiple generations, so I felt touched by this solution. Maybe I should try it. AlgoCare is a solution for personalized nutrition distribution, just the right amount of nutrition tablet to user by analyzing their health data. And the AI in life category for Seoul at CS21, we find Whale, Hills Ventures, Neoscience, Loudgear, Ava, and Blueprint Lab. Wendy's Venture is an AI that automatically converts edited text, match into keywords, and ultimately combine them to your video content. It's 80% automatization and only 20% personalization. It provides a personalization feature to improve customer satisfaction and manage the quality of the video content. Users can edit their own image, sound source, and video clip as they wish by inserting them. I should use their service for all my future video. And Eva was presenting MyFit that will measure your body size using smartphone image. It allows you to have a virtual fit of the clothes and can have them delivered to you. They did some partners, but might grow big in the future. Of course, this company have gone through a rigorous selection process, and thus have proven their unique technology and potential for global expansion. They will be exhibiting their latest and advanced technology at the world's largest electronic fair. From the exhibition of the company, I saw the potential from some and them that they can become global companies and get big investments because of the outstanding technology.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this company in the next year's show, offline of course. The CES was also very COVID-oriented, unfortunately, with many product announcements around that thematic. How many new masks did we discover this year? I cannot count, and won't have enough life to use them all. Connected mask, mask with RGB lights, mask with internal speaker, and so on and so on. But that's not it. Many germ-killing solutions were showcasing, using wire or UV lights. Anything that can make the pandemic goes away is worth presenting and selling. So be ready for CES 2022. It will be super important. It will be at the same time online and physical. Fewer people will be able to go next year because of still some restriction and logical health issues. It cannot be crowded, so it will be necessary to be on stage, but also communicate a lot online by reaching media before CES and during CES. Having news and story ready to share with media, sharing a story before CES is important to grow your trust. So as you can see, even the CTA is telling you that the CES 2022 will be super important and that Seoul will get a great booth place. So be ready for the show. One tip for the event: have a 2-3 minute sales pitch in English ready. All the participants speak English and you need to get them as fast as possible with a simple pitch in English. Although CES is not the only time of the year you can communicate. You have to be on the media all year long. If you want to be trusted by your customers and investors, you need media to talk about you in your market country targets. Around 2 to 5 news per month per country is ideal to have a real presence. Online media are not the only efficient means of communication. Social media is also deeply important.
especially when reaching a Western market. You need to exist on YouTube in influencer video. They will talk about you and make your brand known. You also need to have your accounts on Twitter and maybe Instagram and grow them by yourself and with your market influencer. Influence is more and more the main market channel as online presences grow. If you have any question on social media marketing in Europe or America, you can ask me. I'm not only a journalist, but also run a marketing agency and offer such services. Apple signed a partnership with Hyundai recently, and something Apple is strong with is bring awareness. We can bet that in the future, journalists of the whole world will turn to Korea to discover what's going on. That is a great occasion for you to shine as local startup or to find a story related to cars for your product. A lot of journalists will also come physically to Korea to visit the factory and get more awareness on the project, which is a great occasion for you to use that occasion. Why can I expect that I'm impatient to meet you all either in Seoul this year or in Las Vegas in 2022. So take care and work hard. I'll see you. Wow, that was a great presentation, isn't it? 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내용으로 준비를 잘한 것 같습니다. 시간도 되게 짧았는데. I think so too. Well, so we just heard from French media's view on CES 2021 and Seoul's exhibit. And as you know, this was our Seoul's second time participating in CES, right? And I'm wondering like what kind of thoughts that you had on Seoul's exhibit. So CES had been decided to be held all digital this year, and the guideline for this has been given very, very late, because everyone was new to holding exhibition in digital format, so there must have been some difficulties in preparing for this. However, it seems th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has prepared a lot for the all digital event compared to the companies and institutions that participate around the world and made new items. Although it has made some special effort to promote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prepare live conferences before, during and after the exhibit, like today, which caught my attention. Particularly looking at the conference held by the acting mayor of Seoul SMG, Jong Hyop Seo, and Gary Shapiro from CTA, the host of CES. We were able to witness tha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an important partner of CTA, and it was making a good relationship with global exhibitions that are actively leading the world technology from companies to enter the global market. Although what Seoul City CEO Wang Mok Lee said about closing the gap between the digital difference was impressive. Since COVID, non-face-to-face services has become more popular. While some can adapt to the change well, but there is still people who cannot be used to the system. To solve this area,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trying many things so that anyone can adapt to such change and which eases them. Many people think that Seoul is a city that leads smart cities, and I was impressed with the power that Seoul provides the infrastructure necessary for member of society, and also provides support through various attempts for companies in Seoul. Well, it seems like you really enjoy watching our Seoul's exhibit, and thanks for your interest in Seoul's and all the companies that participate in CES 2021. And did you like particularly find any interesting companies for yourself? Yeah, a few. Looking at the participating companies in Seoul, they are specified in smart eco, healthcare, and AI in live companies. That's right. Which are continuously growing and receiving attention since the coronavirus, particularly AlgoCare and Develop, which won the Innovation Award at this year's CES. Seems to be companies with product technology that can attract attention after the coronavirus. And the company that got my attention were Internet and Pro9. Internet EG service enables communication by using electric cable installed at the time of the construction, preserving then the appearance of the existing building. It can be installed without major construction, so the electric energy can be checked even in old and shabby building in real time.
so the user can manage the building and reduce electricity expenses. Since Powerline can be used for communication, it only takes 4 to 5 hours for installation, and there is no need for separate electric wires. It's plug-and-play device. You can communicate with user in real time and also create a new business model for other services in France. There are many old buildings, and I think this technology would be very useful in France. So I'm introducing it to help create business in France. Oh, I see. As for Brunei, so much electronic waste is generated every year, and they are incinerated or buried in the sea, land, leading to serious environmental problems. And Volkit, that can charge all electronic with a single charger, is something that global company can take interest in. It's a technology that can charge all electronic regardless of voltage with a single charger. And this technology provides convenience for consumer, the advantage of reducing cost by limiting the need to manufacture charger for each type of electronics, and contributing to conservation of environments by reducing the indiscriminate waste of charger and adapters. So you think there will be success if they expand their business to France, like you said? Yeah, not only to France. I think it would be great to try to expand in Europe in general. The state of buildings is kind of the same in France and every other country in Europe, especially Western Europe. I see. Well, thanks for your comments. So. Welcome. It's a pleasure. And please keep your attention to our companies that participate in CS 2021. I look forward to see them. Well, Leo, thank you so much for your presentation. That was very inspired. I'm pretty sure all of us will got the inspiration from your talks and from your presentation. So thank you, and please keep up your work. And we really hope to see you in Las Vegas next year. Thank you very much. I also very hope to see you in person last year in Vegas. That's right. Or before that in Seoul. Please say goodbye. Bye. 네. See you. Bye bye. 야. Alright. 그러면 마지막은 제가 최 네. 사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저요? 네. 이제 사장님께서는 CES를 매년 참가를 해오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전 세계를 이런 전시회를 많이 돌아다니시면서 많이 보시는데 이 올해는 온라인으로 개최됐단 말이죠. CES 2021은. 네네. 그러면 이 내년에는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개최가 될 내년에.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네. 일단은 올해 CES가 올 디지털로 개최가 됐는데요. 네. 저는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어떤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네. 올 디지털이 아니라 네네. 이미 디지털 시대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올 디지털로 개최됐지만 저는 2022년은 온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 기반의 온라인이 어떻게 디지털로 다 최적화된 그런 부분들을 CES가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첫 번째 세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기업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CES라는 전시회를 잘 활용할 수 있을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어떻게 보면 지원을 받아서 나가는 부분에 그친다면은 똑같은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하이브리드로 이제 개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미 CS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네, 네. 그런 부분들이 아마 되게 세밀하게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질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조금 재밌는 소식이긴 한데 CES가 개최되는 전시장 자체 엄청 크잖아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 100만 스퀘어가 넘는 네네, 걸로 그렇죠. 알고 있는데 올해 또 그 전시장을 확장을 했습니다. 웨스트 쪽에. 네. 그래서 기존의 전시장이 거의 한 2배 정도 사이즈로 확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좀 주요하게 이렇게 주목할 만한 성장을 했었던 그런 카테고리들이 네. 좀 더 이렇게 크게 포지셔닝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부분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테슬라 아시죠? 그럼요. 네, 테슬라가 그 터널을 통해서 네. 상당히 빨리 이동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술을 선보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라스베가스에 이제 그 부분이 세팅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제가 알기로는
세팅이 됐고 네. 올해 원래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접할 수 있는 아하. 그런 원래 타이밍이었는데 네. 내년에 아마 그런 부분도 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내년은 참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내년 CS는 꼭 라스베가스에서 개최되고 꼭 거기서 봤으면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능할 것 같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사장님과 오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CES 2021 두 번째 시간 서울을 말하다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 번째 시간도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무역협회 한기영 회장입니다. 저희는 오늘 2021년 CES 온라인 전시회에 참가하신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을 모시고 과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들어보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어떤 스타트업 대표님이 참가하셨는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웨인힐즈 벤처스의 이수빈 대표님, 기업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웨인힐즈 벤처스 대표 맡고 있는 이수민이고요. 저희는 인공지능 베이스로 이제 스타트업을 한 3년 정도 돼 있는 이제 스타트업이고, 저희 이제 텍스트 투 비디오라는 이제 TTV라는 AI 알고리즘 통해서 이제 CES, 뭐 미국 시애틀의 이제 미국 법인 그렇게 해서 좀 글로벌 세일즈 나름대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그 CES 한국무역협회, 뭐 서울시, 서울디지털재단, 삼성전자 통해서 참여를 하게 돼서 좋은 CES에서 좋은 경험들을 조금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려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누비랩의 김대훈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누비랩의 김대훈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푸드 스캐너를 통해서 개인 식습관 기반 헬스케어 솔루션과 음식물 쓰레기를 저감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친환경 붐에 따라서 저희는 어떤 식당이나 대형 급식소에서 나오는 음식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하게 식당을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해 드리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많은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블록제대 박재우 대표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블록제인의 박재우라고 합니다. 저희는 스트리밍 기술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게임을 고사양으로 즐길 수 있게 하는 휴대용 게임기 클라우드 기어를 만드는 기업이고요. 아직 경력은 좀 짧은 편이지만 이번에 CES를 통해서 저희 게임기가 가진 사람들의 그 관심,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게임을 애호하고 저희 휴대용 게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이런 부분의 시장의 반응을 보고 싶어서 이번 CES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페펄스랩의 앤드류 길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페펄스의 앤드류 길이라고 합니다. 페펄스는 강아지의 bark, 그러니까 음성을 분석을 해서 가장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해내는 그런 인공지능에 기반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현해서 그 강아지 견주들에게 전달해주는 회사입니다. 생긴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이번에 CES를 통해 가지고 주목도 많이 받고 좋은 경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얘기를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CES 온라인 참가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럼 제일 먼저 이수민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온라인 CES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그죠? 온라인 전시회 자체가 거의 사실 익숙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이번에 참가하기 전에 어떤 기대하셨던 거랑 실제로 참가하고 나서의 그 경험 결과가 어떻게 뭐 같거나 다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그 서울시하고 이제 그 삼성전자 통해서 이제 그 CES에 참가하기로 했었는데, 그 CES에서 좀 노이즈가 있었어요. 온라인 하이브리드가 이제 그쪽도 처음이고 모든 전사가 다 처음이다 보니까 그 노이즈가 최소 제가 기억으로 한 6가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가지는 일단은 기술 지원이 잘 안 됐었던 거, 그게 조금 이제 아쉬웠던 거. 왜냐면 이제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하면 그분들이 다 유저들이 다 이제 유료로 다 돈 내고 들어오시는 분들인데, 이게 단순한 이제 홍보 목적이 아니라 네트워킹이나 레퍼런스를 만들어서 뭔가 포트폴리오 만들고 뭔가 거기서 성과를 내는 부분이 가장 중요했었는데, 그게 좀 잘 안 됐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거의 대부분 이번에 이제 미국 기업 다음으로 세컨드하게 좀 가장 큰 기업들이 한국 쪽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원했던 방향하고는 약간 굉장히 좀 다르게 갔었던 게 컸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도
뭐 뒤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뭐 아쉬운 부분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로컬로 가서 비행기표 끊고 나가서 이제 다양한 바이어들하고 얘기를 하든 이제 로컬 비즈니스를 로컬라이제이션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줄일 수 있었던 거는 좀 사실이에요. 왜냐면 거기 비행기표 끊고 3, 4일 동안 계속 거기서 많은 시간을 써야 되고 물리적인 시간을 투여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아웃컴이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사실 좀 이번에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단점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단점이 한 60% 정도, 장점이 한 40% 정도로 저는 이제 그렇게 에피소드로 남습니다. 저희 잠깐 이제 빠르게 한번 투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년에 온라인 CES가 있다면 온라인으로 하시는 걸 원하시는지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하기 원하시는지. 자, 하나 온라인으로 일단 손 들게요. 하나, 둘, 셋. 온라인 아니세요? 저는 반반. 네, 온라인으로 하고 둘 다. 전 둘 다. 네, 반반이시고. 네, 그럼 노비렉과 블록체인 대표님들은 오프라인만. 네. 아 재밌네요. 저희가 뭐 예상하고 이렇게 짠 게 아닌데 이렇게 딱 2대2가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약간 이런 부분들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일단 페펄스랩 앤드류 길 대표님이 왜 반반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CES에 참석했던 가장 큰 목적은 사실은 아이디어의 소개였었어요. 그리고 이런 아이디어가 글로벌리 어떻게 이제 레코그나이즈가 될 수가 있는가에 관한 관심이 커서 처음 참여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그 주목을 받게 됐어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긴가민가 해서 저희들이 리젝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런 아이디어가 아주 웰컴을 받는 걸 경험을 하면서 시장이 또 다르다는 것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라는 방법을 쓴 거는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다행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왜냐하면 팀 자체가 일단 인프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들어오는 뭐 메시징이라든가 그런 실시간 대화라든가 또는 라이브 쇼 같은 게 참석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 자체도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어야 됐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을 만큼은 한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는 효율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에 비해서 나오는 그 일종의 아웃컴 그런 것들은 저희 뭐 예상보다도 훨씬 더 많아서 오히려 이제 스크리닝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만한 사람들이 오고 대화할 만한 사람들이 저는 그래서 명함 뿌리고 다니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관심 있는 사람들이 타겟이 특정화된 분들과 대화하는 것이 조금 더 깊게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은 그쪽에서 태그를 어려워하는 사람들한테는 스크리닝 프로세스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뭐 나쁜 결과는 아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혹시 공개가 가능하시다면 네.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셨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도 주목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의 그 제품에 대한 그 어떤 시연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특히 미디어 쪽으로부터 주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약 한 100여 군데 방송국에서 에어를 했습니다. CBS 모닝쇼라든가 ABC 모닝쇼라든가 뭐 그거를 이제 그 프라이스로 이제 기술 계산을 하게 되면 거짓 뭐 밀리언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에어 타임을 저희들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콜라보레이션 저희들 자체가 아이디어 자체가 콜라보레이션이기 때문에 콜라보레이션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 많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기기의 세일즈에 관해서는 이제 뭐 디스트리뷰션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문의가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다 응대할 수는 없고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뭐 스타트업이 다 그런 것처럼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네, 세계적인 미디어에 뻗어나갔다면 네네. 이게 정말 홍보 효과가 컸을 것 같고 네네. 또 그로 인해서 하루에 그 이메일도 엄청 많이 왔을 것 같은데 네네 맞습니다. 대략 한 몇 통 정도의 이메일을 하루에 받으셨나요? 저희들이 이제 웹사이트가 있어서 뭐 세일즈라든가 또는 프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서포트에 관한 그런 것들 구분해서 이메일을 받았는데 예. 뭐 몇백 통씩은 온 것 같아요. 하루에요? 네네네. 그래서 한 3일 정도에 저희들이 메일로 따지게 되면은 한 뭐 1000통 이상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혹시 여기 이수민 대표님은 성과는 어떻게 나셨어요? 저희는 이제 이번 서울시 또 통해서 홍보가 또 됐고 했는데 결론서부터 말씀드려서 저희가 120만 불 수출 계약을 했고요. 어디랑 계약이 됐나요? 저희가 셔터스톡이라는 회사하고 펭귄 랜덤하우스라는 거기 출판사, 퍼블리싱 기업. 혹시 그렇게 계약하시게 된 어떤 온라인 CES를 통한 있었죠. 과정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했던 이제 한국무역협회하고 서울시에 다시 한번 좀 감사드리고 그다음 서울 디지털재단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삼성전자 플러그 앤 플레이 쪽에서 많이 도와주셨던 게 있었고요. 저희가 잘해서 뭐 이렇게 이런 건 전혀 없었고 이게 운이 작용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미국 시애틀에 법인이 있고 전년도에 이제 팬데믹 때문에 셧다운돼서 저희가 작년 5월에 이제 한국에 다시 넘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PMP 플러그 앤 플레이라는 이제 데이비드 김동욱 이사가 한국 지사 총괄이신데 그쪽에서 좀 세일즈를 저희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팬데믹 때문에 COVID-19 때문에 이제 결론은 이제 뭐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한다, 뭐 오프라인 로컬로 한다, 막 CES가 막 이렇게 되는 도중에서 계속 세일즈를 돌고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 컸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펭귄 랜덤하우스라든가 셔터스톡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회사들하고 저희하고 계속 A/B 테스트하고 그리고 릴리즈를 하다 보니까 저희 이제 CES 나온다고 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명확하게 어그리먼트가 소위 이제 계약을 하기로 그렇게 됐었고 120만 불이라는 성과가 이제 엊그제 그렇게 나와서 그 돈이 언제 들어올지는 한 3월 정도에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떻게 보면 미리 좀 영업적으로 미국에 확장을 해놓으셨고. 네, 왜냐면 미국 로컬 같은 경우 네트워킹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관시고 어쨌든 한국은 막 네트워킹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로컬 비즈니스 하려면 어쨌든 다 허슬링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명함 주고받고 세일즈 로컬라이제이션 하면 팀들이 다 거기 가서 계속 그분들하고 미팅. 근데 미팅이 뭐 1시간, 2시간 동안 한국처럼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해봐야 한 10분, 30분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계속 많이 했었던 게 연결고리가 좀 됐고 한국 넘어와서 줌 미팅으로 계속 했어요. A/B 테스트하고 그게 이제 CES까지 그 과정이 좀 연결이 돼서 그나마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드디어 CES는 온라인으로 하면 안 된다,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된다라고 이제 강력히 주장하시는 우리 누비랩의 김대훈 대표님과 블록체인의 박재호 대표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을 시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실제 음식을 가져다 대고 이 음식의 양에 따라서 어떻게 분석을 하고 어떤 이제 성분을 다 나타내는지를 보여드리고 그 가치를 보여드린 다음에 이제 고객의 문제를 푸는 쪽으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는 작년에도 참여를 해서 그렇게 갔을 때 이제 좋은 결과를 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온라인으로 했을 때 약간 시연에 대한 효능이라든가 고객과 이 접점 부분에서 이제 매끄럽지 못하더라고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저희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술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바로바로 반응을 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거랑 저희가 어떤 짜여진 틀 안에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는 이게 다르잖아요. 체감이 다르잖아요. 직접 체험을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블록체인의 박재호 대표님. 네. 사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거랑 그가 되게 비슷한데요. 저희도 게임기를 다루다 보니까 그 찾아오는 참관인 분들이나 아니면 소비자 입장에서 일단 게임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게임을 해보고 이 게임기를 가지고 게임을 했을 때 뭔가 좀 게이밍 경험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편하다, 재밌다. 그리고 처음에는 뭐 제가 게임을 잘 몰라서 이러면서 이제 게임기를 만지더라도 결국 한 몇 분 정도 이제 게임 틀어놓고 이제 드리면은 어느 정도 게임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체험을 하게 해주는 게 중요한 편인데 그런 면에서 온라인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당연히 그 게이밍 영상 같은 걸 찍어서 공유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게임을 직접 해볼 수가 없다 보니까 사실 원하는 콘텐츠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어떻게 소비자가 선택을 해보는 그런 경험도 없어서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 CES를 전시하기 위해서 참가했던 적은 없고 아직 학생일 때 그 해외 기업가 정신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통해서 한번 갔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가자로만 관람을 하러 갔던 거죠. 근데 그때 갔을 때 사실 학생의 마음이라 그랬겠지만 좀 새로운 제품 같은 걸 보고 만져보고 이게 스크린에 이렇게 시연이 되는구나 하면서 좀 신기했던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4년 정도 지나서 돌려주게 된 거잖아요. 근데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프라인으로만 해야 좀 적절한 그런 업종이 있는 것 같고 저희는 이번엔 유감이지만 거기에 해당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확실히 업종에 따라서 이렇게 CES는 온라인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오프라인이 더 좋을 수도 있고 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 CES를 활용하기 위해서 좀 이런 팁이 있었다, 이런 비법을 쓰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다. 혹시 뭐 이런 게 있으실까요? 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이었고 저희들도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시연이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목적 목표 자체가 이제 주목을 받는 게 아니라 소개였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구동이 되는 뒤에 라직을 보여주는 게 참 중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디바이스니까 뭐 강아지의 음성을 이제 즉각적으로 분석해서 앱에 구현되는 걸 보여주는 건 실제로 가서 강아지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걸 채워서 앱까지 연결시켜서 나오면 좋은 건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온라인이 근본적인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은 시나리오를 짰어요. 대신에 그 뒤에 있는 라직을 보여줄 수 있는 백엔드에 있는 그 어떤 대시보드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시연을 직접 보는 앞에서 이제 강아지는 없지만 바킹하는 사운드를 들려주고 대시보드로 넘어가서 앱으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보여줄 수가 있었어요. 대신에 이제 카메라가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통 줌 미팅이 들어오고 이러니까 저희들은 줌에 초청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 두 사람이 자기가 그 이제 그 스크린에다 연결을 하고 이제 카메라를 또 앱에다가 맞추고,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카메라로 그쪽과 보면서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 방송국에서는 또 자기 줌들이 있으니까, 카메라들이 있으니까 그걸 연동을 시켜서 편집을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시연을 마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제 전시장에서는 백엔드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서 돌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데이터가 수집이 되거나 분석이 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는 것들이 오히려 credibility, 그런 신뢰성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리고 일단은 보여줄 건 다는 보여줄 수는 없지만 실제로 구현되는 라직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에서는 공감대 또는 신뢰도 이런 측면에서는 소개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방송사에서는 어떻게 연락이 닿으신 건가요? 저희들은 사실은 CES 참석하기 전에 PR팀이 미국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초반에 이제 이 제품을 가지고 진출하기 전에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듬었던 측면은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저희들의 목적 자체가 디바이스를 판다기보다 디바이스를 통해서 강아지를 사랑하는 커뮤니티를 완성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이제 패러다임을 좀 바꿔보자. 우리가 좋아하는 거를 강아지한테 주는 게 아니고 강아지로부터 먼저 한번 들어보자라는 컨셉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발한 거다 보니까 메시지를 좀 분명하게 전달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게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PR팀이 저희들이 프레스 릴리스를 자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CS 참석한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미국 쪽에서 프레스 릴리스를 한 500개 정도는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돌리고 거기에서 이제 반응이 오는 데가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보다는 이제 미국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취재 요청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가 아마 조금 신선해서 그런가요? 우리 이수빈 대표님도 또 비슷하게 그런 팁들이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CES에서 비전이라고 하기 그렇지만 KPI는 결론은 성과가 내는 아웃컴 내는 거였거든요. 레베뉴 내는 거였기 때문에 미국 문화가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이제 그분들이 새로운 기업이 때는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1년, 2년 정도 워킹하면 그분들이 바이럴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은 좋기 때문에 바이럴하면 엎어지면 꼬달때려서 그냥 바이럴이 빠르는데 그게 뭐 바로 한다고 해서 미국은 동부서도 워낙 넓으니까 이게 그냥 뭐 한 달, 두 달, 뭐 6개월 워킹해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2년 정도 거기에 물리적인 시간을 많이 투여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시기나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서 그래서 과거에 이제 뭐 PMP를 연결고리를 잘했다. 삼성 넥스트를 잘했다. 파운더스 스페이스 엑셀레이터 미국 서부의 이제 엑셀레이터 스티브 오스틴하고 잘 관계를 잘 했었던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게 한 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래서 사람이 정말 중요하구나. 릴레이션십 많이 해야 되고 파트너십 해야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 잘하는 거를 널리 알리는 게 중요하고 이거 허슬링하고 네트워킹 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정보 제공 목적에서 어쨌든 누군가는 보시고 또 내년도에 나가시든 이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뭐 대표 마인드셋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을 그쪽에 로컬을 가서 한 달, 두 달 진정성 있게 그냥 절실하게 많이 얘기를 하다 보면 그게 나중에는 바람으로 돌아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라인 CES는 짧은 기간이지만 그 이전에 이렇게 큰 그 빙산이 있으면 그 밑에 엄청난 크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한 이제 기존에 이제 네트워킹이라든지 파트너십 그런 신뢰관계를 만들어 놓고 PR 팁을 미리 릴리즈를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개고생하는 겁니다. 개고생해야 되고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왜 그분들하고 한국 사람들 와갖고 뭐 사업한다는데 그분들이 뭐
알 수가 있을까요? 그죠. 뭐 성공 사례를 뭐 보여줘야 돼. 근데 결론은 진정성하고 절실한 거 하나인 것 같아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어떤 한국인 프리미엄 내지는 디스어드밴티지 그런 게 혹시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 아시겠지만 쿠팡 이번에 이제 나스닥 상장은 되는데 쿠팡 외에는 잘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뭐 플랫폼, 이커머스, 로보틱스, 뭐 데이라 이런 회사 되게 많은데 뭐 배달의 민족 잘 몰라요. 해외에서 배달의 민족 아세요? 잘 몰라요. 뭐 마켓컬리 뭐 아세요? 잘 몰라요. 근데 쿠팡은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회사들이 앞에서 굉장히 워킹을 잘 해주셔서 1조짜리 10억 달러짜리 매출 찍어주니까 같이 기업 밸류를 내주니까 저희 같은 회사들이 가서 릴리즈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 회사들이 되게 더 많아져야 되고 근데 그 회사가 모멘텀이 한국 쪽 사이즈가 아니라 해외 쪽으로 넘어가서 뭐 나스닥이 상장인데 코스닥 상장, 코스피 상장, 유가증권 상장이 아니라 저는 이제 나스닥이라든가 그쪽 회사 S&P 500 쪽에 KPI를 찍어서 그렇게 가면 저희 같은 사업들이 사업하기 되게 좋은 거예요. 쿠팡이 잘하고 있는데 쿠팡 한국 당연히 삼성전자한테도 되게 감사해야죠. 현대자동차라든가 왜냐면 그분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스타트업 할 수 있고 팔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거가 프리미엄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느끼시는 거는 어떤 미국인들 만났을 때 너네는 한국 스타트업인데 이런 기술력이 있어? 이런 어떤 뉘앙스인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2017년도 이제 6월에 스타트했을 때 그때는 한국 가게 되면 레퍼런스 뭐야, 포트폴리오 누구 있어, 뭐 파트너십 누구 있어 이런 것들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저희 같은 이제 삼성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가 50% 먹고 가는 부분이 일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뭐 예를 들어 해외 쪽 워킹하고 있는 뭐 파트너십이 있다. 뭐 많겠죠. 뭐 세일즈포스닷컴이나 엑센추어나 예를 들어 뭐 가트너 같은 회사들 좀 유수 기업들하고 뭔가 레퍼런스 있으면 그거 하나가 이제 조금 이제 그 뭐라고 했죠? 산을 몇 개 7부 능선을 넘어야 된다 그러면 1부, 2부는 그냥 접고 가주는 패턴. 왜냐면 미국 쪽은 A/B 테스트가 되게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시간을 또 많이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론은 아까 한국 쪽 스타트업이 넘어가서 하는 것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쿠팡이나 삼성전자 되게 특정 회사를 얘기하기 좀 해서 죄송하지만 그런 회사가 있어서 스타트업 나가서 일하기가 되게 좋은 거고 지금 말씀하셨던 지금은 기회인 것 같아요. 오히려 팬데믹이 남들 움츠려들었을 때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보면 기회인 것 같아요. 우리 앤드류 길 대표님도 비슷하게 뭐 한국 프리미엄에 대해서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보다 앞서간 선배들에 대한 혜택은 받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것이 문화적이든지 아니면 테크이든지 어떤 분야이든지 간에 그러나 이제 산업군에 따라 가지고 그 어떤 리스폰스는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강아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는 기본적으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그런 거고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이미 뭐 8천만 마리 뭐 미국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에 이제 한국에서 이런 조그만한 어떤 텍 디바이스가 나왔다고 했을 때 거부할 것인가 좋아할 것인가 봤을 때는 그 긍정적인 요소가 더 많았다. 그러니까 이미 그런 건 앞서가신 선배님들이 이루어놓은 성과죠. 텍 하면 한국이구나. 뭐 적어도 중국 건 너무 싸 보이는데 한국에 있으니까 조금 더 고급스럽겠지. 뭐 이런 종류의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무의식적인 그런 게 있었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확실히 저희들이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면으로 했을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고객들이 좀 더 잘 얘기를 하고 혹시 그런 팁들은 없을까요? 팁들은 저희는 그냥 보통은 고객이 물어보거든요. 제품에 대해서 신기하다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희는 처음에 딱 대답을 한 다음에 바로 저희는 무조건 저희가 질문을 하거든요. 이게 왜 신기해하고 왜 궁금해하고 왜 여기에 없고 어떤 문제를 풀고 싶고 저는 그냥 사실 저는 그런 것도 재밌어 하는 편이기도 한데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방향성과 어떤 걸 풀고 싶은지를 계속 물어보고 정말 사소한 것까지 물어보고 거기서 계속 대화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작년 베이스로 봤을 때는 뭐 항공사에서도 저희를 찾아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항공사에서 어떤 문제를 풀고 싶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큰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하기까지는 30분, 1시간 이상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렇죠. 딥다이브된 어떤 토크를 통해서 그 고객의 문제점과 수요를 발굴할 수가 있는 건데 대면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쟁쟁하신 분들만큼 규모가 되진 않다 보니까 아마 좀 작은 팀들, 갓 시작한 팀들이 갑자기 이런 데 나왔을 때 그런 입장 위주로 말씀을 드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교대조를 일단 짜야 되고요. 그 채팅 같은 걸 무시하기 위해서라도 거의 우리나라 시각으로 이제 보면 1시부터 3시 아침까지 해야 되니까 그냥 아침 시간대 이제 아직 거래처한테 연락 오기 전에 그 타이밍에 잔다 생각하고 좀 양행성으로 살 생각을 좀 해야 되고, 그런 거 말고라면은 약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아까에서 말씀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약간 줄이자면은 저희는 영업으로 고객 발굴을 한다기보다는 그 시장의 반응성 위주로 좀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저희가 온라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대략적인 브로셔 자료로 됐을 때 어떻게 저희 상품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 게임기다 보니까 자기 그 유희를 위해서 쓰는 기계다 보니까 멋대로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걸 쓰면 어느 만큼 어떻게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런 바람이 있는데, 사실 소비자가 부족한 정보에 노출된 상황에서 희망하는 내용이랑 저희가 실제 제공할 수 있는 그 역량 사이에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 차이가 사실 적당하면 괜찮은데 오해가 돼버리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어디까지 생각하고 지금 오신 건지, 뭐 우리나라 서울에서 호스트를 놔두고 그리고 미국에서 갑자기 뭐 게임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든지 스트리밍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차를 무시하고 게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든지 이런 물리적 한계에 도전을 하게 만들면 되게 곤란하니까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그 한계를 좀 기술적으로 극복을 해드릴 수 있고, 아예 물리적으로 극복이 안 되는 그런 한계는 어디까지 저희가 뭐 어떻게 보면 변명 같겠지만 해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까지 사용자가 생각하는 사용자 경험을 좀 절제를 해서 제품을 리리즈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미리 테스트해보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쪽 위주로 시연을 준비해도 좋을 것 같고요. 가능성을 많이 본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네, 저 이렇게 이제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CES 참가 팁과 그리고 올해 이제 얻으셨던 성과와 그 내용들 그리고 경험들을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기업 비전 한 번씩 말씀하시고 끝낼게요. 앞으로 우리 기업은 이러이러한 회사가 돼 있을 것이다. 네,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은 앞으로 게임 스트리밍을 P2P로 렌탈하는 수준까지 올라서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그 하드웨어적으로든 소프트웨어적으로든 그 인프라로 저희를 떠올리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옛날에 이런 말이 있는데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라고, 애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달려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저희들은 강아지 하나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달려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그런 IoT 디바이스들과 기술과 결합을 해서 강아지를 잘 케어하는 환경, 커뮤니티, 생태계 또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친환경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축소하는 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에 있는 문제들을 좀 스마트하게 해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만드는 업체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저희는 이제 비전 AI라는 이제 그 사명으로 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M&A가 목표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팬데믹이나 COVID-19 때문에 기존에 갖고 있는 전통이라든가 프로세스 모든 산업 섹터가 좀 굉장히 피봇되고 있어요. 거기서 그냥 기존의 전통 방식으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CES 같은 경우도 기존의 관행이나 전통 방식이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되면서도 좋은 기회들을 찾는 게 저희 역량인 것 같아요. 스타트업이 특히나. 왜냐하면 저희는 굉장히 유동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고객들의 문제 해결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성과까지 같이 갖고 와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오늘 이제 저희 뭐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결론은 항상 고객 관점이나 역지사지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to make something people want. So you gotta have the competition courage, right? 어쨌든 사람들이 필요한 서비스 만드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저희 회사의 이제 확신과 이제 용기가 있어야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팬데믹이 어렵고 모든 시장 섹터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좋은 스타트업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좋게 이제 앞에서 선도해 주시는 분들이 지금 전년도 YY 기준이나 QQ 기준으로 좀 좋게 레버리지 더 올려주셔서 진짜 한국 스타트업이 뭐 한국 우리업협회에서 지금 하시는 뭐 수아랩이라든가 좋은 회사들 M&A 많이 내고 IPO 많이 가잖아요.
올해는 그런 좀 1조짜리가 많이 포춘 500대 기업에 많이 좀 들어가 있어서 한국에 좀 노벨상도 많이 받고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참 개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정보 제공 컨텐츠이기 때문에 내년도나 올해도 CS 가실 분들한테 좀 정보 제공이 직접적으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재밌게 다음 컨텐츠가 또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웨이네스 피처스 제가 비전을 여쭤봤는데 노벨상까지 나왔습니다. 나와야죠. 한국 왜 노벨상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장관하실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오늘 훌륭하신 기업인 네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